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하반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각자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을까 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상황이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들 어떤 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또 부동산에 있어서 어떠한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추석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 추석 이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석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가게 될까? 우리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거의 비슷하죠. 좋다라고 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세밀하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가을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철이 되었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시 되는 거거든요. 가을에는 이사를 많이 한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어떤 전세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렇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라면 사실 현재 시점에서 아주 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고 그게 입주하는 시기라면 또 이사를 많이 들어가는 측면은 있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빨리 급하게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분명히 적은 만큼 임대차 관련한 전세값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자, 작년을 기점으로 대구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세값들이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들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자, 어떤 지역들은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많다 보니까 입주 시기쯤에 되면은 전세 물량이 폭증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런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물량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면은 구축 아파트 갈 배 신축 아파트를 가는 게 맞지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수성구 같은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또 전세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성구 학군에서 내년을 노리시는 분들이 또 이맘쯤 해가지고 슬슬 전세 문의가 많이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전세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혹은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2+2라고 말을 하죠.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갱신을 할 때 5% 이내에서 상승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갱신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신규 계약을 맺는 물건의 갭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전세를 받으려고 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 막 7억씩, 8억씩 받으려고 하는데 갱신되는 것은 4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간격을 좀 좁혀보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준 임대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뉴스 기사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말 추가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 표준 임대료 도입 불분나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계약분과 그리고 갱신 계약한 이 두 개 사이에서 이중 가격 심화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보완책으로 표준 임대료라는 것을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 가격 현상이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고
있거든요. 자, 같은 아파트에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은 신규 계약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은 5% 이내에서 올려라 라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표준임대료 제도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책으로 꾸준하게 언급되었습니다. 표준임대료라는 게 무엇이냐면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하여서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어한다라는 게 취지가 되는 겁니다. 이미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에 29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되었고, 자, 11월쯤에 축적된 거래 정보를 토대로 지역 시점별 임대 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새롭게 진행되는 제도든 취지는 다 좋죠. 근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대책들의 부작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전세 물량이 극심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담을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지기 싫으니까 전세에 내놓을 바에는 월세를 내놓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직접 들어가서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처를 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피해는 또다시 이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좋게 넘어가기에는 그 시간이 조금 길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임대차와 관련된 대책들은 어찌되었든 전세 물량의 급감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수성구와 조금 접목시켜보면은 한 번 더 전세난을 가중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다른 지역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입주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인 거죠. 슬슬 이제 입주하고 있는 물량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2023년, 4년 정도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세 가격 안정화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표준 임대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빅데이터화가 크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준안을 제시해 놓는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뭔가 임대인들에게 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구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6월쯤부터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거래된 거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아파트들은 어디에 있는 아파트들인가? 국가산단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것이죠. 화성파크 드림 역시나 비규제 지역이고요. 성창 같은 경우는 재건축 때문에 아마도 요거 명의를 넘긴 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 그리고 이제 그린빌,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 지역이기는 하나 가격적으로 상승세가 크지 않은 지역 쪽에서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비규제 지역 갭매우기 현상, 그리고 갭매우기 현상, 그리고 이제 다른 곳들도 역시나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거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비규제 지역, 기존에 저평가되었던 지역들의 갭매우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흔들리고 있는 분양권들, 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지역들 쪽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실거주자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거래를 하는 건가라는 측면이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이 거래는 투자자들이 좀 이끌어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추석 이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인 건데, 이러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보통은 야, 이 가격이면 그냥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지금 작년 기점으로 많이 올라간 매매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공급 물량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입주 물량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에 있어서 갑자기 팍 뛰고 이런 것들은 쉽게 예상해 보기는 힘들거든요. 자, 상승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 대신에 수성구 같은 경우라면 이 전세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이라는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정말 큰 시기를 지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측면에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부동산적인 흐름을 그대로 공부를 하고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직접 사는 것과는 큰 연관이 없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집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들을 남겨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